89페이지에 이제 법정지상권을 아마 잘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쉽게 해서 땅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죠. 근데 법정지상권 앞에 법정자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이렇게 보면 한 4군데에서 나오는데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2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법정지상권이든 기본 구조는 같아요. 그 기본 구조가 뭐냐면, 자, 땅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죠. 이때는 뭐 지상권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이제. 뭐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든 뭐 사서 달라지든 뭐든.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나중에 달라지게 되면, 자, 요거 같은 경우 그러면 을을 사람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했지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 법대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그 건물 철거해라,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일단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 건물 멀쩡한 건데 철거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비용이 좀 들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은 땅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위에 건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건물이 을한테 넘어가는 것을 이미 예상을 했죠. 그러면 넘어가자마자 뭐 팔았든 뭐해든 넘어가자마자 철거를 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자기 땅을 사용할 거라는 것은 예상하면서 넘어갔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넘어가자마자 철거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오히려 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자, 갑하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같았다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이제 법정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할까요? 갑이죠. 항상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게 한 거니까. 그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을은 토지 취득하자마자 갑 보고 그 건물 철거해 그래버리면, 자, 그럼 너는 취득할 때 그 땅 위에 갑의 건물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취득했잖아.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때도 항상 이 건물 소유자한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모든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뭐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같았다가 달라지면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항상 지상권은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구조를 잡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이랑 기본 구조는 잡았는데, 종류가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2가지 종류를 가지고 주로 물어보는데, 그럼 그 차이점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문제예요.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자, 그게 이제 바로 2번에 첫 번째 나오는 법정지상권이 뭐 실행으로 인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이죠. 이건 우리 민법 조문이 딱 있어요. 366조에 딱 정해져서 이럴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해서 의의를 보시면,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자,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이제 동일하다는 게 잡혔죠. 자, 어느 하나에 또는 양쪽 모두에 설정된 저당권이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데 그 중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돼도 괜찮고 양쪽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돼도 괜찮아요. 저당권 설정되는 것은. 근데 그 설정된 저당권에, 자,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행으로 그랬죠. 그럼 저당권 실행을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그래요? 경매라고 그러죠. 그래. 예. 그러니까 임의 경매죠. 경매 중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이것을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그래서 보통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저당권이 보이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그런 거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매 절차에서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권리죠. 여러분 만약에 토지를 경락받는다. 뭐 어쨌든 경락받으려면 그 토지 위에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서 경락받아야 되겠죠. 경락받았는데 온갖 권리들이 다 부담되면은 경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부담을 두게 되는데, 예. 그 그러면 이제 경락받기 전에 등기부를 떼가지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법정이니까.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되는 거니까. 그거 모르고서 땅이 싸다고 해서 냉큼 경납받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매를 하신 분들 중에 조금 이제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배우시는 유치권하고 그다음에 이 법정사항권.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낸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근데 사실 가보면은 건물이 있어. 이 법정사항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성립되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토지만 경매 들어왔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 누군가요? 안 달려들겠죠. 그럼 결국 이제 유찰이 자꾸 된다는 얘기지. 그럼 싸게 이제 낙찰 받아서 이걸 잘 해결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특수물건이다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경매하실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고수들이 많이 이제 하긴 하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합격하셔야 돼.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그럼 우리는 법정사항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이제 그거 물어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셔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법률 규정은 항상 성립되냐 안 되냐는 뭘 가지고 따지냐면 기준이죠. 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무 때나 성립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 기준을 우리가 요건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이번에 요건은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뭐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 요건 다 기억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기억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법정사건은 A번의 요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제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 뭐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법정사건이 성립되냐 안 되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일단 건물이 뭐하고 있어야 되고요.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갔는데 뒤쪽이 이제 포인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으로 이미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뒤쪽에 기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은지 다른지 그것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B번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A번의 기준만 정확히 잡아주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이 법조문은 강행 규정입니다. 위에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법정사건이 성립되는 거지 당사자 특약으로 야 이거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기로 하자 특약을 해봐야 무효입니다. 잡으시고 그럼 결국 법정사건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거 따져주는 건데 자 성립되는 거하고 안 되는 것을 박스 처리해서 들어왔어요. 이거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요건 따로 외우고 성립되냐 안 되냐 따로 외우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요건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럼 성립되고 안 되고는 이것은 사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요건 가지고 따지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따져보시고 조금 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는 시험이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잘 구별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성립되는 것 중에서 기억번은 법정사건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건물이 등기됐냐 안 됐냐 허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번에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자, 니은번을 읽어보시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자 거기까지 읽고 이제 끝내야 되겠죠. 그 기준 요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립되는 거예요. 89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89페이지 밑에 자 이제 문제는 디귿 같은 것들인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뭐 중이었냐면 건축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딱 기준 잡지만 현실은 꼭 법대로 되는 건 아니죠. 자,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고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면 그 후에 이 저당권 경매로 해가지고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법정 상황이 성립되는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갑에 의해서 건물이 뭐 중이었다고요? 건축 중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땅 그대로 있고 요 위에 지금 건물이 건축 중인데 얘가 돈이 필요해서 땅 담보로 해서 돈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잖아요. 중이 나왔는데 예. 그 판단하는 건 다 글자 보고 하는 거죠. 건축 중 그럼 이건 건물이
아니래요. 완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주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공부 중이지. 그렇잖아요, 예. 다 앞말뜻 가지고 하시면 돼. 그러면 이대로만 보게 되면은 기준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아예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법대로 따지면 이것은 건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법대로 따지면 이건 법정사건이 성립될 수가 없어야 되는데, 항상 판례는, 이게 이제 판례인데, 항상 법대로만 되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그 중에 당시에 건축 중이었는데, 이 건축 중인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외형상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 있어서,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자, 법정사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성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당권 실행해서 달라졌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지. 그러면 저당권 설정했을 때하고 나중에 경매 들어갈 때는 시간적 차이가 꽤 있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물이 외형상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 경매 들어갈 때는 저 건물이 완공됐으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은 요 건물에 대해서도 나중에 경매 들어갈 때 건물이 완공돼 있으면 법정사건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키워도 뭐 중이라도 건축 중이라도 그 정도 보시고, 자,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그 문제 나올 때마다 이제 기준 생각하면서 따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구별하면 되니까 성립되지 않는 쪽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하세요. 우리는 공부하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립되지 않는 쪽을 집중을 하세요. 자, 기업본 보니까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일 필요 없지요. 근데 나대지라고 쓰지 않고 가로 속에 뭐라고 했냐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또 똑같이 니은번처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다. 그럼 그 문맥을 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나대지였다는 얘기죠. 예. 국어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되지 않겠죠. 자, 이것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그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를 한 후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후 그랬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이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눈치껏해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불성립 쪽에 있겠지. 뭘 생각을. 자, 키워드.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나씩 따지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게. 이 지문이 나오는데 그거 생각해 가면서 같은지 안 같은지 하면서 문제 풀리긴 하겠죠. 한참 만에. 예.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딱 보자마자 이건 되냐 안 되냐가 판단이 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세요. 함께 양수. 이런 얘기 나오면. 즉, 땅하고 건물을 같이 샀어. 그 얘기 나오면 이건 법정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정사건하고 관습법상 법정사건 다 묶어가지고 성립되지 않는 거 몇 가지만 딱 잡아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자, 거기 보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여기 미등기 건물이에요. 자, 미등기라 하더라도 건물이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갑이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갑. 자, 요걸 을이 삽니다. 그럼 보통 사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산다거나 또는 건물만 산다거나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겠죠. 보통 사면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사겠죠. 자, 그런데 사긴 샀는데 건물은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전 등기 받을 수 없죠. 근데 토지는 이미 등기가 됐으니까 거기 읽어보면 이게 그림으로 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라니까. 대지만 뭐 받았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받고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지가 대지 목적으로 뭐 설정했어요?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림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자, 그렇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를 봐야 되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 건물 소유자는 갑. 그럼 다르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됐죠? 예.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라니까. 그릴 것도 없어요. 그릴 것도 없다니까. 그리지 마시고 읽어보시라니까. 읽어보셔서 거기서 뽑아내시면 돼. 근데 난 도저히 이게 읽어가지고 뽑아내지 못하겠다. 그러시면 외워. 뭐를 외워요? 함께 양수 외우시라고. 함께 양수 나오면 성립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읽어가지고 요게 지금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모르신 분들은 아직 법적인 사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됐냐면 샀으면 다 내 거. 아직까지 그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지. 토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건물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샀으면 자기 거예요? 등기가 돼야 자기 거지.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뭐만 그랬어요.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한 후 여기 다 써졌는데 뭘. 되셨죠? 그러니까 찬찬히 보시면은 우리가 모를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옛날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서 막 들어가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괜찮아요. 이게 민법이라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을번 같은 경우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건물 및 토지 그랬어요.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아. 뭐가 설정됐어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됐고 후에 그 지상 건물이 철거돼서 다시 신축을 했더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럼 기준이 저당권은 토지만 했든 뭐 건물만 했든 토지와 건물 다 했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항상 저당권 설정 당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리을번을 읽어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이것은 기준에 맞네. 그럼 기준에 맞으면 성립하는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디 쪽에 들어가 있어요? 성립되지 않는 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키워드 잡으세요. 그냥 저당권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저당권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저당권 잡고 공동저당권 나왔다고 다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찾아야 돼요. 쭉 읽어보면 신축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뽑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법정사건 문제나 그냥 지상권 문제 나왔는데 공동저당권이 보여. 그러면 읽어보세요. 뭐 이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읽어보셔서 뭐자 보이면 신축자가 보이면 안 되고 신축자가 안 보이면 되겠지. 설정 당시에 같았으니까. 단순화시키세요. 공부는. 특히 민법 공부는 단순화시키면 돼요. 자, 각부의 토지하고 건물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돈을 한 1억 정도 빌려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뭐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개인이나 담보로 잡겠죠. 근데 갑이 지금 땅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요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중에 하나만 담보로 잡진 않겠죠. 돈은 1억 빌려줬지만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잡을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하겠고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하겠죠. 자, 그러면 빌려준 돈은 얼마지만 1억 하나지만 채권은 하나지만 이 채권 1억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몇 개예요? 2개. 그럼 2개, 여러 개를 한자로 옮기면 뭐라고 그래요? 공동.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공동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근데 이런 것은 세상에 흔하잖아요, 이게. 예. 아니, 땅하고 건물이 있는데 은행에서 융자 받으면서 땅만 저당권 설정하고 그러진 않지. 다 같이 공동저당권. 그럼 공동저당권이 뭐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예요? 같아.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경매 들어가서 달라졌으면 법정사건이 성립이 된다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A 건물인데 아직 돈 갚을 때가 안 돼. 그러니까 경매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A 건물이 멸실된 거죠. 뭐 불에 타버렸거나 태풍으로 무너졌어요.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지워야 돼. 그려놓으면 또 있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제 어디만 있는 거예요? 토지만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갑이 뭐 했다고요? 신축했다고, 신축. 그래요. B 건물을 신축했어. 누구 거예요? 갑 거죠. 토지 건물 소유자 같죠. 하지만 이 저당권은 어디만 있어요? 토지만 미치지. B 건물은 미칠 수가 없죠. 그럼 부합물이 아니니까. 아무리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얘가 1억을 못 갚았어요. 경매 들어가야 되겠죠. 뭐만? 토지만.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뭐였다가 같았다가 토지만 경락당해서 병이 경락받았으니까 토지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야, 이거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 법정 사건 아니니까 얘 보고 빨리 건물 철거하라고 그랬고, 갑은 무슨 소리냐? 요거에 대해서는 법정 사건이 있으니까 나 철거 못 하겠다. 소송 붙었으니까 지금 판례가 나왔겠죠. 예. 그럼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A 건물이에요, B 건물이에요. B 건물, 그래요.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 사건이 성립되냐 안 되냐 이 문제죠. 그럼 이 B 건물은 지금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한 거예요? 설정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후에 있던 거지. 법정 사건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B 건물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축조된 거니까 이 B 건물을 위한 법정 사건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판결 내려진 거죠. 자, 이해는 되시죠? 예. 시험 보면서 생각날까? 안 나. 그냥 그런 거 없다 하고, 자, 외우시라고. 뭐 짜 보이면? 공동 저당권 보이면 뭐 찾자고요? 신축 찾자고요, 신축. 예.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세 가지 나왔어요. 기억, 니은은 뭘로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나대주로 잡으면 되지. 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함께 양수죠, 함께.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어. 그 다음에 릴번은 공동저당권의 신축. 그런 단어가 보이면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단어가 안 보이면 된다. 또는 읽어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같다고 그래. 그럼 되겠죠. 되셨죠? 예.